수필문학가 협회의 양상훈 수필가를 소개합니다. 젖은 낙엽, 낙엽이 아닌 락엽이 되자 양상훈. 퇴직하거나 은퇴한 남자를 젖은 낙엽이라 부른다고 한다. 원래 일본의 주부들이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집안에서 들어앉은 남편을 오찌 누레바라고 부른 데서 기인한다. 마른 낙엽은 산들바람에도 잘 날아가지만 젖은 낙엽은 한번 늘어붙으면 빗자루로 쓸어도 땅바닥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지저분하고 쓸데는 없으면서도 방바닥에 붙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부인이 외출하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고 바둑이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오치누레바라는 말은 집안에서 정년퇴직 후에 늙은 남편을 부인이 밖으로 쓸어내고 싶어도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니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지만 당사자인 은퇴 남편들에게는 심히 서운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젖은 낙엽 신세의 노인들은 앞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생활 의욕을 유지하며 계속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100세 시대의 고령자의 사회 참여가 건전한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른다. 우선 일과 자원봉사, 그리고 여가, 문화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베이비붐 1955년에서 1963년 출생자들이 50대 중반 60대에 들러 접어들면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대가 왔다. 한때 생존과도 같았던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이 끝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 변화는 때로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기까지 하다. 그토록 푸릇하고 젊었던 시절이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쓸모가 다 됐다고 느껴질 수 있다. 기대 생명이 100세 시대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 그 맥락에서 보면 50대, 60대 은퇴자들도 고작 절반 살아온 것에 불과하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 나타난 이 현상은 이미 한국 남편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남성이 은퇴하는 시기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인 반면 평균 수명은 80에 이르러 부부는 은퇴 이후 30년을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50대를 전후로 퇴직과 함께 다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런 변화 시점에 발맞춰 부부 역시 서로 이해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가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일찍부터 공유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노년의 갈등과 황혼의 위기가 아닌 진정한 부부 파트너십으로 묶여가는 사랑의 끈끈한 끈이 요구되는 때이다. 일본에서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정신병리학 용어가 생겼다고 한다. 남편 옷만 만져도 두드러기가 돋고 남편이 집안에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이기고 싶지 않다는 것, 젖은 낙엽이 바닥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내에게 꼭 붙어 살자고 하는 남성 은퇴자들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50년 이상의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았다. 50년의 인생 재탄생이 우리 각자가 인생 르네상스를 추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다. 고령의 혁명으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장수 수명 120세 시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더없는 축복이다. 그러나 고령화 혁명이 축복의 선물이 될지 견디기 힘든 길고 긴 재앙이 될지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준비에 달려있다.
퇴직 후 낙엽이 아닌 락엽이 되자. 은퇴 남편들은 젖은 낙엽이라는 속상하고 쓸쓸한 이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의 시도가 바람직하다. 은퇴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이제야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런데도 아내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그리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겠다. 남편이 은퇴하듯 아내들도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부부들은 평소 건강관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발현하는 삶의 지배력이 필요하다. 간결한 삶에서 낙을 찾아야 한다. 노인 오도란 것이 요구된다. 절도, 심도, 인도, 학도, 품도. 노인의 경륜과 타고난 품성과 품위로 갖추어온 기품이나 위엄, 인격적 자세의 표시이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노후의 남자가 필요한 5가지 요소는 건강, 아내, 돈, 일, 친구이며 노후의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건강, 돈, 딸, 계모임, 친구라고들 한다. 그러니 노인들이여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유행가에서처럼 늙었다고 절대 기죽지 말고 체념하지도 말자. 꿈까지 잃게 되면 젖은 낙엽 신세로 전락해 외롭고 긴 인생 여정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게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현재 자신의 나이에 20배기를 한 나이 기준으로 정신과 육체가 낡지 않도록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통계로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에 의한 성취를 남겼고 역사상 최대의 업적은 35%가 60대에서 70대, 23%가 70대에서 80대에 성취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독일의 위대한 문어인 괴테는 74살에 19세 소녀인 올리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84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일본의 100세 할머니 시인 시바다 토요는 92살 때 아들의 권유로 시 쓰기 시작해서 100세의 기념비적인 시집을 발간해 15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도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고 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시바다 토요의 시는 노인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돔을 82세에 완성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70세에 감행했다. 세계적 철도왕 벤더빌드는 70세 넘어 철도회사를 설립하여 성공 후 유명한 벤더빌드 대학을 헌신했다. 100세 넘은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는 인터뷰에서 100세 소감을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느낌이며 나이를 잊고 살아왔다고 하였다. 30대 초반에 교수가 되고 정년 퇴직을 한 후 글 쓰고 강연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70, 80, 90에서 지금이 되었다. 그는 60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것, 고령에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일을 시작할 것, 삶의 길을 향상시키는데 무의도식은 바보짓이라는 것, 젊어서 못한 취미 생활을 할 것, 제대로 된 노후 설계로 70세 넘어서 활기차게 책을 썼다고 수레한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덧 90세가 되어 끊임없는 새로운 길이 100세를 맞이하게 됐다. 그에게는 60대에서 70세 사이가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했다. 자신의 일상을 성공 후사의 인생관으로 살아오면서 오히려 잘 풀리며 풍성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노년과 창조력은 무관하지 않다. 어릴 때 장래 희망을 상상하듯 노년에 주어진 시간을 새로운 일을 해내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몸이 늙어도 무엇이든 계속 배우는 삶이다. 이는 희망을 품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젊은 삶과 같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생의 빛깔은 떠오르는 아침보다 석양이 더욱 아름다운 법이다.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고 한다. 늘 움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평범한 생활에서 마음을 비우고 소중한 인연을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젖은 낙엽들이여, 오늘도 건강한 가운데 즐겁고 신나는 날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자. 젖은 낙엽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재미수필 문학가협회 양상훈 수필가의 작품 젖은 낙엽, 낙엽이 아닌 락엽이 되자를 소개했습니다.